저희는 이념적 얘기를 안 하려고 하고는 있고, 그리고 벌써부터 단일화라는 말을 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것 같고, 저희의 욕심은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단일 자체가 흡수합병을 저희가 뭐 보수층들께서 개혁신당밖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저희를 보수 정당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보수 정당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수주의자고 저는 진짜 보수 허은하라는 슬로건을 걸고 선거를 치른 사람입니다만 저는 지금 당대표고 저희 당에는 보수만 지지하는 분들이 아니라 그 이념으로 따진다면 진보색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용기라는 것, 용기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과 미래라는 키워드를 갖고 간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어떠한 이념적인 스펙트럼 안에 우리를 가둬버리는 것은 의미가 없고 우리가 왜 여기에 이렇게 모였는지에 대한 그 가치에 좀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 가치에 이제 용기와 책임, 우리는 책임지는 정당이고 그리고 공정한 정당이고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자유 이런 부분이 이제 보수와 좀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보수 정당이라고 말하기에는 지금은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개혁신당은 남자가 많긴 합니다. 그러니까 9대 1입니다. 네. 하지만 거기에서 허은하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세대에 대한 것도 예를 들어 저희는 1020, 30을 지지하고 그분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당이지만 저희 당원들의 숫자는 50대, 60대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께서는 내 아들, 내 딸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전 세대를 아우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고민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직은 정치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고관여층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또 저희를 지지하는 게 좀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서요. 구태정치라던가 정치는 정말 꼴도 보기 싫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세대들 지금 그래서 10대, 20대, 30대들에게 저희가 더 다가서서 정치라는 것이 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그리고 그러한 안내를 저희답게 잘 해드리면은 아 내가 살아가는데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겠구나라고 한다면 저희 지지율이 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의 이런 진심이 제대로 보인다면 여자와 남자라는 그런 성별이나 또 나이에 맞는 세대에 상관없이 저희를 지지하게 되시는 분이 저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확장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정책 중심이 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저희가 던지는 그 정책들이 좀 핫하긴 한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표를 많이 얻을 수 있고 쉽게 갈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너무나 숫자가 적고 관심 없는 쪽 그러나 우리 민생에 너무나 다가와 있는 그 정책을 건드리기 때문에 당장은 표심을 얻거나 지지율이 올라가기 쉽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말씀대로 갈라치기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저도 여성으로서 차별 많이 당했죠. 예전에. 하지만 지금의 20대인 제 딸은 그렇지 않아요. 제 눈의 시각으로 20대를 바라보는 건 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이 중간 자적의 이 부분을 제가 하나의 브릿지 역할을 좀 제대로 하면서 이 개혁신당이라는 곳에 대한 오해 그 부분을 제가 좀 풀어가는 것도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은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비겁하고 구질구질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살아갈 때 그냥 죽는 것보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으면 저는 그 사람 곁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가치를 저는 분명히 믿고 그리고 알고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가치를 알고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더 단단히 곁에 있고 이제 탈당까지 하는 일을 한 것 같고요. 기존에 뭐 소통 간의 가치 가지고 분명 힘들었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박해를 받았고 이제 힘들었었는데 하지만 그게 이준석이 아니었어도 저는 그 사람을 지키려고 했을 것 같아요. 저 자체가 비겁한 걸 싫어합니다.
저는 뭐 그냥 저만의 색으로 제가 인생 살아온 그냥 그대로 제 활동을 했을 뿐이고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니까 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개혁신당에 대해서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 당은 그래도 이준석이 있고 허은하가 있어서 소신과 의리를 국민과의 소신과 의리를 지켜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계셔서 사실은 더 무거운 겁니다. 뭐 개인적 성향에 대해서는 저도 뭐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죠. 그 하나의 뭐 남성으로 보거나 동생으로 보거나 그렇게 바라보는 이준석이 아니라 정치인 이준석으로 저는 바라보는 건데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저는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에 되게 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온 이유도 제대로 된 정치를 해야 된다. 제대로 된 리더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갖고 들어온 거거든요. 조국 사태 있으면서. 그러니까 공정이 무너지면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고의 리더가 제대로 서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제 모든 거 버리고 온 겁니다. 국회에. 네, 그래서 제가 리더를 정말 많이 찾아다녔어요. 다니면서 원내에 계신 분들도 뵈면서 어떤 분이 리더가 되면 우리나라가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뒤처지지 않는 그런 정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세대 교체가 무조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기존의 그 정치가 바뀌기 어렵다. 정치 개혁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제가 이원욱 의원님을 존경하는 이유도 본인 스스로의 권위와 기득권을 내려놓고 후배들을 양성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한 선배 그리고 그러한 저의 세대들이 있지 않는 한 정치의 미래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저는 의정활동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세대 교체를 할 때 어떤 분들이 계시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을 만나게 된 거고요. 제가 수석 대변인으로 있으면서 저도 뭐 욕도 많이 하고 정말 별로인 것 같아라고 느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소한 개인적 문제들이고 정치인으로 봤을 때 당을 이끌어가는 것 그리고 선거를 치르는 모습 스스로가 모범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성실하게 스스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렇게 일하는 사람을 저런 정치인을 찾기가 정말 어렵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계속 소신 있게 자신의 길을 가는 길에 물론 멘탈이나 이런 걸로 아쉬운 점들은 있었으나 저러한 정치인을 우리가 다시 만나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원들과 그리고 저희 지도부가 또 더 단단한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마도 많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아쉬운 점이나 부족한 점 저희가 왜 느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마 더 잘할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바뀌어질 수 있는 부분 하지만 정치적 소신과 정치적 미래를 바라보고 가는 그런 철학, 아이덴티티는 바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점에서 저는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제가 살아온 길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고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청과물 행상집의 첫 달 장녀였고 그리고 뭐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졌었고 그리고 기업인이라고는 하지만 아까 스타트업 시작하면서 제가 정말 바닥부터 이렇게 갈고 닦아서 20년 동안 회사를 해왔기 때문에 지나보면 정말 쉽지 않았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것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내 최선을 다하고 내가 정도껏 내 생각대로 제 철학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그냥 가는 거거든요. 좋은 사람들과. 그 부분대로 가다 보니까 물론 굴곡은 있죠. 올라가다 떨어지다 올라가다 떨어지다. 하지만 그 꼭지점들을 바라봤을 때는 계속 성장해 왔었거든요. 모든 게 이제 차근차근이잖아요. 제가 원래 기업이었을 땐 10년 목표였지만 이번에 이제 3년 목표에 제가 임기하는 2년 목표를 지방선거 전국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씩 하면 됩니다. 우선 조강특위 꾸렸고요. 오늘 이제 오후에 조강특위 1차 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활동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벌써 한 발 갔으니까 네, 앞으로 많이 갔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좀 빠르게 할 겁니다. 그렇게 시도당과 당협 조직 제대로 갖추는 작업을 해 나갈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본에 충실한 게 우선이기 때문에 기반 다지기 그래서 우리 당직자들 한 번 만나 뵙고 우리 구조 제대로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언론과도 더 많은 소통하고 싶고, 그래서 말씀 많이 드리면서 오해 같은 거 없기 바라고, 여당과 야당과 뭐 다 만나고 계속 소통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단단하게 해볼 생각이고, 그렇게 지지율이 좀 올라가면 더 훌륭한 인재들이 저희와 함께 하려고 하겠죠. 지금도 사실은 상당히 괜찮은 인재들이 다가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인재가 모이게 되면 15%될 것이다. 그래서 연구원장이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정치학교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인재를 키울 그런 정치학교를 제대로 좀 키워나갈 생각이고, 그리고 어차피 이제 10대, 20대, 30대, 뭐 요즘 40대도 마찬가지지만 온라인 세상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디지털 정당화를 꼭 실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15% 하지 않을까. 지금만 같아라. 지금처럼만 해주셔도 너무 행복할 것 같고, 우리 이주영 그 당선인 같은 경우는 우리 당의 힐러 같은 느낌이 들고, 오늘도 사실 최상병 특검 그 찬성 촉구 의총을 했는데 다 세게 말할 때 아주 따뜻하지만 가장 아프게 말씀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제가 이주영이 이주영 했다, 감사하다라고 인사드렸거든요. 이주영 의원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이준석 뭐 의원에 대해서야 걱정 없고요. 훌륭한 딜러처럼 활용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천하람 우리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뭐 땡커라고 하잖아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지금처럼만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다. 그렇다면은 내년도 15 생각했는데 올해 15 안 될까? 지지율?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처럼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